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 그 물가와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은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더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앞 시간에 얘기한 물가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최근 중요한 그 물가, 그 다음에 고용, 2월 소비, 이게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하고도 관계 있고,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 크니까,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3월에 FOMC 회의가 있죠. 다들 시장에서는 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희망사항이고, 지난 1월에는 3월에 인하할 것이라는 답변이 거의 한 8, 90% 됐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어긋났고, 지금 3월 얘기하는 그 6월 인하설도 경제 지표가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에 달려 있죠. 아마 6월에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논거에는 아마 1분기 성장률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1월에는 소비가 2023년 12월 대비 0.7%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겁니다. 왜냐면 지난해 연말에 할인 행사가 많아가지고 특히 내구재 같은 거는 지난해 연말에 소비를 다 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에는 그야말로 생필품 정도의 소비인데, 그래서 전월 대비 한 0.7% 감소를 했어요. 근데 2월 소비는 1월이 이제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0.8%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월 감소와 6월 소비 증가는 뭐 거의 상쇄시킬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소비가 줄은 것에 대한 반등이니까 조금 클 수 있고 0.8이 크죠. 0.7보다는. 그런데 지난해 12월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원래 1월 0.7% 감소는 거기 더 크거든요. 그러면 0.7과 0.8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세모세모 상쇄 정도 되는 수준일 거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2월 소비는 지난해 12월 소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복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1월 대비. 근데 결국은 이제 3월 소비가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을 결정할 건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정시가 좋았고 또 물가도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3월도 0.3에서 0.4 정도 오를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연율로 2%대 초반 성장률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달이지만은 2월 대비 내구재가 이제는 조금 살아날 테니까 1월에는 내구재가 거의 줄었겠죠. 그 다음에 2월에도 좀 내구재가 소폭 반등했을 거고 3월에는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율로 뭐 2%대 초반이면 또 보기에 따라서는 지난해 4분기보다는 안 좋거든요. 근데 고용은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구인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고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인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는 그 고용 가능한 인구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인 건수도 줄 거고, 그런데 이제 실업자는 조금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한계 기업들이 2023년에 부도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고용도 수반되고 있다 지금.
예상보다 많아요. 전문가들 예상은 20만 건이 안 됐는데 27만 5천 건이니까 예상보다 한 30% 높은 고용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2분기 성장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물가도 2분기 성장률을 뒷받침해주고 그 다음에 고용 증가도 2분기 성장률을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증시 환경도 2분기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 문제가 크겠지만은 실물 경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과연 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지는 결국은 그 4월, 5월 GDP 성장률, 고용, 물가가 결정할 건데 물가는 4월, 5월에도 연준이 기대하는 만큼의 물가 안정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6월에도 기준금리 인하할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주가 하락할까봐 뭐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뭐 다음 달에 할 거다, 다음 달에 할 거다라는 식으로 뭐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연초에 그런 식의 접근인 것 같거든요. 3월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전월 대비 0.4 내지 0.4 정도만 상승한다면 연준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연 3%대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연준이 고용도 좋고 물가도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는데 기준금리를 6월에 할지는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시장에서 희망사항은 6월이다. 앞에서도 1월, 3월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때도 희망사항은 있었지만은 경제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그래서 포용환율연구소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가 정책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6월에도 명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지금 미국 실물 경제로 보면 과연 그 기준금리 인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 지표, 즉 명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물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연준은 전년 동기 대비를 가지고 물가 안정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또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닌 지난번 시간에 제가 오늘 내지는 다음 주 초에 하려고 한 그 장기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 중에는 물가 안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 미국 실물 경제 지표가 나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정시는 FOMC 회의하면 조금 조정은 받겠지만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정은 받겠지만은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앞 시간에 얘기한 거니까 3월 중순 이후에 약 한 달에 걸쳐서는 조정은 좀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요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도 일요일인데 앞 시간에 한번 얘기한 환율 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빈번하게 이제 자료를 못 올리는 점 양해 바라면서 그래도 가능한 좀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시간을 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시간이 많이 없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